근질이 친구들 안녕. 부산 황제 내추럴 황제 유정태예요. 어색하네요, 근데.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어릴 때. 터미네이터 2라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한 번쯤은 저런 몸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18살 때부터 대한보디빌딩협회 선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1년 차 보디빌더입니다. 하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 뒤쪽 이런 순서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앞쪽은 다른 분들은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같은 중량 운동을 먼저 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좀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으로 먼저 선피로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스쿼트, 그리고 이제 핵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종류로 근육의 크기나 힘을 쓸 수 있는 중량 운동을 많이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스미스 머신 또는 덤벨을 이용한 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CC 스쿼트라고 이제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는 운동, 그렇게 해서 앞쪽은 마무리를 하고 뒤쪽은 레그 컬과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크기보다는 근육의 질이나 이런 근육의 선명도를 높여주는 운동으로 시합 때 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인데 일반적으로 무거운 중량을 하게 되면 다리를 다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무릎을 관련된 이 하부에만 많이 중량이 걸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의 중간부에서 위쪽까지 근육을 좀 쥐어 짠다는 느낌이고 이 익스텐션 동작을 차면서 엉덩이가 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릎 뒤쪽 부분이 시트에서 살짝 들릴 만큼 위로 들어올려 위쪽에 자극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 보통은 의자 끝부분에 무릎 뒤가 딱 걸리도록 이렇게 많이 앉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를 앞쪽으로 한 2, 3cm를 더 당깁니다, 앞으로. 그러면 무릎 뒷부분이 의자 끝보다 조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회전축보다 무릎이 약간 앞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량이 무릎보다는 초중급자들도 중간이나 윗부분에 걸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스쿼트라고 하면 바벨 백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걸 많이 하긴 하는데 시합 때가 되면은 이상하게 저는 좀 코어, 특히 허리가 좀 피로도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면 제가 상하 수직 운동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걸 좀 자주 하고 있고 다리의 넓이나 앞뒤 이제 거리를 일반적인 스쿼트보다는 편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스미스 머신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스쿼트 이렇게 하면 고중량 운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중량 운동이긴 하나 일단은 가동법이 저 같은 경우는 무릎보다 엉덩이를 좀 더 많이 앉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허벅지도 운동이 되지만 이 둔부에도 자극을 주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햄스트링이 좀 뻣뻣하거나 이런 분들은 네네. 스쿼트를 할 때 약간 그 버드윙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원판이나 아니면 뭐 패드 같은 걸 뒤꿈치에만 살짝 받쳐주시게 되면 뒤꿈치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셔도 무릎이나 허리의 부담 또는 골반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충분히 자세가 잘 나오실 겁니다. 피로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런 게 아니라면 바벨로 바벨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전 솔직히 말하면 바벨이 좀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허벅지뿐만 아니고 바벨 같은 경우에는 허리, 이 코어까지 좋아지는데 일반적인 이제 이 헬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핵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했던 스미스 스쿼트랑
이제 비슷한데 거기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다리를 훨씬 더 앞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스쿼트 동작 간에 허벅지 뒤쪽이나 이 둔부에 줄 수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게 헥스쿼트고,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헥스쿼트를 하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 넓이도 좁게 넓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좁게 하실 경우에는 뭐 허벅지 앞쪽 뒤쪽에 많이 걸어 주실 수 있고요. 다리의 보폭이나 각도를 넓혀 주시게 되면 허벅지 안쪽이나 이 둔부의 바깥쪽 부분도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발 넓이와 각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서 시간 지으면 할 게 없는데요. 그럼 11자로 해도 괜찮은가요? 11자로 해도 괜찮은데 보통은 그렇게 지도를 하면은 손님들이 앉을 때 발목의 유연성 때문에 자꾸 뒤꿈치가 뜨거나 무릎이 좀 시큰거린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발끝을 살짝 열어서 이 발끝을 따라 무릎도 살짝 열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체의 전체적인 힘이나 크기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 스쿼트나 헥스쿼트보다도 오히려 저는 허리가 조금 더 편한, 그래서 이제 레그 프레스 할 때 중량을 많이 들고 있는데, 레그 프레스도 두 가지 정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운동은 좀 발판을 위쪽을 밟아서 허벅지의 뒤쪽과 엉덩이 쪽을 좀 자극을 주는 운동을 했는데, 그거는 고중량 무겁게 치실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발판을 밑에 밟게 되면은 무게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드는데 허벅지의 앞쪽에 자극을 많이 주실 수 있으니까 상하를 같이 좀 나눠 가지고 훈련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팁이라고 하긴 그렇고, 누구나 다 아는 거, 웬만하면 레그 프레스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릎을 다 펴고 멈추는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웬만하면 조금은 접어서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지, 무릎을 다 펴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자세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런지도 오늘 제가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런지하고 덤벨을 이용한 런지를 했는데, 큰 차이점은 없는데, 덤벨을 하게 되면은 엉덩이를 좀 이렇게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여서 할 수 있어서 둔부에 자극을 주기에 조금 수월한 방법이고, 이제 무거운 중량을 들고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뭐 스트랩을 해서 덤벨을 들고 이런 게 어려운 분들, 그런 경우에는 스미스 머신을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개 큰 차이점은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아까 하다 보면은 스텝박스를 이용해서 런지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런지는 이제 운동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 근육의 유연성이 좋아지니까 내가 자극을 다 받기 전에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끼고 있는 하부의 근육밖에 발달을 못 시키는 반면, 스텝박스로 앞발을 올리거나 조금 더 강하게 하실 것 같으면 뒷발을 스텝박스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발만요? 그렇죠. 뒷발을 스텝박스에 올리고 앞발은 그냥 바닥에 두고, 이렇게 되면 요 높이만큼의 공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허벅지 대퇴사두근의 앞쪽보다는 가장 위쪽, 우리 시합 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위쪽 부분에 자극을 주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런지라도 참 다양하게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런지를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덤벨이나 이런 걸 들고 엉덩이를 가볍게 이렇게 빼듯이 해서 앞쪽 다리의 둔부에도 자극을 많이 주기 위해서 런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허벅지 앞쪽, 그러니까 뒤에 빠져 있는 다리 앞쪽에 위를 타겟으로 런지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 좀 다르게 오늘 운동을 했죠. 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거는 좋다고 보면 좋은 건데 또 나쁘게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 싯업이라고 윈몸 일으키기 있죠. 그 동작 하시게 되면은 경사도를 조금 올리게 되면 복근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사도를 올리는데, 운동하다 보면 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관장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복근 운동하는데 배보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데, 선수분들은 오히려 제가 시합 때 그걸 추천합니다. 경사도를 올려서 복근 운동을 하면 복근뿐만 아니라 배랑 다리랑 연결되는 이 위쪽 부분에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많이 발달합니다. 이게 시합 때 발달시키기 참 어려운 부위인데, 그걸 복근 운동을 하면서 다리 운동을 할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경사도 있는 싯업을 많이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전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반대 근육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앞쪽에 대한 피로도가 좀 반대 근육을 써줌으로써 빨리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된다든지 체력이 되면은 앞쪽 뒤쪽을 좀 같이 하는 편인데, 뒤쪽도 마찬가지로 근육의 길이를 줄여주는 운동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컬을 하실 때 좀 이제 팁이라고 하면 아까 익스텐션과 비슷합니다. 익스텐션을 찰 때 엉덩이가 뜨면서 차는 게 아니고 무릎 뒤를 가볍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차는데, 컬도 마찬가지로 보통 엎드려서 이렇게 다리를 접다 보면 요 배가 뜨면서 엉덩이가 불룩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허벅지 뒤가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아리 쪽에 힘이 많이 걸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붙이고 요 무릎이
패드에서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접어주시면 이두근 운동할 때 어깨가 안 올라가고 어깨를 내리고 팔을 약간 든다는 느낌처럼 대퇴이두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단점은 중량을 무겁게 하면은 이 들어 올리는 동작 때 허벅지 뒤쪽뿐만 아니고 허리 기립근이 좀 뻐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중량 운동하실 때는 기존에 하시던 방법을 하시되 조금 더 근육을 고립을 시키고 싶다면은 중량을 약간 낮춰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추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릎까지 들면은 둔근 바로 아래까지 깊숙이 그렇죠,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거. 무릎 뒤가 아니라 오히려 둔근 아래쪽까지니까 훨씬 더 긴 대퇴이두근을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하셨던 게 이제 피는 운동으로. 그렇죠. 이제 많이 줄였으니까 다시 근육을 이제 늘려줘서 마무리하는데, 뭐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허리보다는 허벅지 뒤이기 때문에 무릎을 약간 펴서 100%다 펴면은 운동 강도가 상당히 높기는 한데, 무게가 처지게 되면은 이 무릎 뒤쪽이 좀 불안정해지거나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허벅지 뒤가 메인이지 허리나 뭐 등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 허벅지 뒤를 늘려주는 내려가는 동작에 스트레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올라오는 동작은 굳이 완전히 제껴서 허리 피로가 안 쌓일 만큼만 올라와서 금방금방 좀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고중량으로 하면 뭐 좋긴 하겠지만 이게 막 허리가 말릴 정도로 감당이 그렇죠.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일반적인 데드리프트, 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흔히 3대 운동에 포함이 되는 데드리프트잖아요. 그래서 중량을 많이 들기는 하는데,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CC 스쿼트라고, 일반적인 스쿼트는 무릎이 여기 있다면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서 이렇게 앉는 동작인데, 요 CC 스쿼트 같은 경우 앞에 손잡이를 잡고 무릎을 앞쪽으로 빼고 몸을 뒤로 좀 눕혀서 하는 우리 스트레칭 같은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운동을 다 끝내고 근육의 길이가 막 짧아지게 무거운 중량을 들든지 뭐 익스텐션을 하든지 그런 동작이 다 끝난 다음에 근육을 다시 스트레칭 시켜줘서 근육의 질이라든지 근육의 선명도 또는 피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제가 CC 스쿼트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다 보면 엉덩이를 이렇게 주저앉는 분들인데,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무릎에만 자극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래쪽 복부 하부를 이렇게 밀어 올린 상태로 좀 뒤집어 눕는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근질이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체는 중량도 중요한데 무조건 가동 범위가 저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 가동 범위와 최대 수축, 그리고 그런 정확한 자세가 나올 때 고중량 운동, 그리고 뭐 이런 운동이 여기 운동이 되고 저런 운동이 뭐 운동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일단 진짜 죽기 전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체하고 토할 것 같고 화장실 안 가면은 하체 운동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늘 하체 운동 같이 한 부산 내추럴 황제 정태영이었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근질이 안녕. Even if it's hard to take, one moment isn't